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늘 1월 2일 2025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조금 새해 첫날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해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그죠? 건축관계자 이제 경매로 낙찰 받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건축 목적이 공장 설립이었어요. 공장 건축이었죠. 공장 설립 승인은 별개라고 또다시 얘기를 한대요. 그죠? 공장 설립 승인도 명의 변경 해줘라 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공장 설립 승인하고 별개다 라고 이런 또 논리를 핀대요. 그러니까 한번 경매를 낙찰받아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일들을 해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2-3년 동안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는데 공장 설립 승인 명의 변경은 안 해준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12월 31일까지 150만 원에 딱 제가 열흘 동안 할인 행사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목표한 인원수가 다 안 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인을 했던 이유는 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딱 교재를 팔고 이제 안 팔겠다, 어떤 그런 좀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갑자기 한 열흘 동안 할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 약간 좀 인원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까지만 연장을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12월 31일 날 말일날이죠. 제가 카드 결제 2건을 가게에서 받았는데, 경북 영천에서 그 멀리 밤에 3시간 30분, 4시간을 걸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공인중개사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셨는데, 하시면 이제 제가 소주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게 앞에 모텔에 좋은 데서 좀 하룻밤을 좀 이렇게 이제 주무시라고, 술 드셨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시라고 거기서 좀 잠자리를 좀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이제 저기 한 1년 전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포기하셨대요. 포기하셨다가 이제 할인 행사하고 카드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말일 날은 딱 2분이서 이제 한꺼번에 좀 하셔가지고 좀 바빴어요. 상담도 해드리느라고.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1월 15일까지만 제가 딱 교재를 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교재 판매에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이제 광고를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 판매도 아마 이제 딱 하나만 띄워놓을 거예요. 이제 광고 안 하고 더 이상 설명도 안 드릴 거예요. 아마 가격은 230만 원으로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1월 15일 이후에는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팔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딱 1월 15일까지만 150만 원 딱 할인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23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카드 결제는 돼요. 그 이후는 이제 부가세 별도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제가 좀 걸려가지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세부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25년, 26년, 27년은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이제 부동산값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말 판단해요. 진짜 이 시기에 작년에 공부했었던 분들은 이제 이제부터는 좀 진짜 좋은 물건 많이 나오니까 잡으면 되고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뭐 어느 분들은 뭐 부동산 하락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판단하는 것도 지금 형식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이럴 때 공부해놔 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1월 15일까지만 교재 판매하고, 그 이후부터는 교재 판매 광고를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이제 앞으로 교재 판매도 하지 않을 거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230만 원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재를 보면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라고 해요. 이것도 10억, 이것도 10억인데, 자,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는 막 법정기상권도 있고, 지분 문제도 있고, 막, 지단권도 쫙 달려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반 매매로 사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법무사나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상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다르잖아요. 경매는 여기 만약에 법정기상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아니면 지분경매 물기 있고 건축허가권이 있고 막 아까 지금 말하는 공장 설립 승인도 있고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해야 되고 막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를 뭡니까? 낙찰자 스스로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40%, 30%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매매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 10억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왔는데 법원 경매도 시장이에요. 그죠? 시장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중간에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 낙찰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메리트 있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가격 10억짜리인 가격을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력 있어요. 경매 정말 매력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792강 공장 설립 승인의 승계. 자, 이 물건하고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하고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분이 공장을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 토지 위에 건축하고 있는 이 건물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 승인,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공장 설립 승인을 완료해야지 공장 건축이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건축 물량도 만들고 등기부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낙찰을 받고 이분이 이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한 2년, 3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사고치고 저한테 오신 거죠. 처음에는 공무원님이 이거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안 해준다고 1년 이내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해결해 드렸거든요. 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갖다 드리고 법조문 갖다 드리고 해서 결국에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저번 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 공무원님이 또 뭐라고 하냐. 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드렸는데 공장 설립 승인은 또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한 명의 변경은 변경 신고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공무원님이 말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물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물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축 허가와 공장 설립 승인은 별개의 허가다.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맞다고 합시다. 맞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에 의제되어 산지 촬영 허가도 이루어져 있다. 맞죠? 공장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면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돼서 또는 개발행 허가가 여기 의제돼서 그죠? 이렇게 의제돼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겠죠. 또 건축 허가도 같이 포함됐겠죠. 그렇죠. 따라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공장 설립 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초보자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맞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소유자나, 저런 분한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소유자는 이미 파산을 했어요. 전 소유자는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이분이 결국은 행정심판 가가지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받았어요. 근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서류를 일부 잘못된 걸 올리기도 했고 거짓으로 서류를 행정심판에 제출했나 봐요. 저는 이제 이 낙찰자분한테 얘기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큰 문제거든요. 공문서 위조도 걸릴 수 있고요. 자, 공직에 있는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믿기진 않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도 들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게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완전 썩어 있는 거예요. 99.99의 공무원님들은 대부분 다 원칙대로 그죠? 민원인 편에서 일을 처리하지만 만약에 여기 제가 이 민원인하고 관련된 그 행정심판 도중에 서류를 위조해서 넣었다. 공무원님이.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진행되는 사정을 소상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 요건 이제 일단 법률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판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 법률에 보면 어차피 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게 공장이니까 자, 그러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조를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 의무의 승계. 다음 카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공장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13조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설립 승인이에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당연히 상속인이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죠.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해서. 그죠? 그리고 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 당연히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죠. 그리고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도 당연히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죠. 그렇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게 맞죠. 법조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경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경매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딱 때려봐도 경매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40조. 맞나? 40조 맞나? 자, 이 40조의 경매 등에 관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입주기업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어쩌고저쩌고 이 경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지법에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조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그러면 이 양수인 중에는 경매로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도 포함될까?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포함된다면 당연히 공장 설립 승인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낙찰자한테.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니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받은 상태고, 그리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따라서 그 양수인도 낙찰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판례를 보기 전에 여러분, 판례를 보기 전에 몇 가지 관련된 조문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자,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거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요거. 죄송합니다.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뭐 착공 신고 어쩌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 이것도 역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어요. 그죠?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제가 모르시는 분은 제 688강부터 698강부터 700강까지 꼭 보십시오, 여러분. 688강부터 698강부터 700강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재 내용이 여러분들 하단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보십시오. 그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산지관리법 39조에 보면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의 건축허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의 사용 승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조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에 관련된 내용은 딱 요 단어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는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는데 공장 설립 승인도 나한테 너무 오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님 말씀대로 자 공무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참나 진짜 막 새해 첫날부터 제가 욕을 안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개하수 막 그런 얘기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새해부터는 안 쓸게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 되었다고 공장 설립 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라는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자, 그러면 이 공무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판례는 이 내용과 별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건 매매에 관련된 거거든요. 매매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제 유사 내용이 있어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판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공장 설립 승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단체 보건데 자 매매로 이건 매매예요. 매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업직접상의 공장 설립 승인은 대물적인 행정행위 저번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적인 행동하고 대물적인 행정행위하고 대물과 대인이 있죠.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 명의 변경은 대물입니까? 대인입니까? 판례 존경하는 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물적인 행정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물적인 행정행위예요. 대물적인 행정행위가 뭡니까? 내가 토지와 건물을 낙찰을 받았으면 당연히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해줘야 되듯이 대물적인 행정행위듯이 그죠? 공장 설립 승인의 명의 변경도 당연히 대물적인 행정행위다 라고 대못을 요따만한 걸 박아놨잖아.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들께서 그죠? 대물이에요 완전 그죠?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유가 뭐야? 왜 별개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그냥 공무원님 말씀 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어. 여기에 뭡니까? 산지 전용 허가도 의제가 됐죠. 자 그러면 산지법에 보면 낙찰자는 산지 전용 허가 명의 변경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낙찰자한테. 그렇죠. 더 깊은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98강부터 700강까지 보세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는 낙찰자 앞으로 딱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이미 산지 전용 허가는 취소가 돼야 돼요. 취소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공장 설립 승인도 완료가 불가능해요. 완료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고요? 산지 전용 허가도 도가 기간이 지났고 그죠? 산지 전용 허가가 기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공장 설립 승인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왜 법조문에 의해서 끝났잖아요. 완료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낙찰자 앞으로. 그죠? 당연히 그럼 이 공장 설립 승인도 취소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698에서 700강까지 반드시 보세요. 저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원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어요. 1심에서는. 2심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돼 가지고 원고가 다시 승리했어요. 파기환송이 됐다고요. 대법원에서. 자, 원심에서 원고 승이죠. 항소심에서 원고 패죠. 대법원에서 원고 승입니다. 파기환송 됐으니까 원고가 최초적 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판례 하나 보여드렸죠. 판례가 뭡니까? 거기에서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잠시만요. 대물적인 행정이에요. 대물적인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경매 절차에 의하여 공장을 취득한 매소인도 공장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게임 끝났네? 경매 절차에서 공장을 취득한 매수인도 공장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게임 끝난 거죠? 산지법, 아까 산지법 13조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경매 절차에 의한 공장의 양수인도 당초 공장 설립 등을 승인을 받은 자가 산지법 16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장 등록사항에 대하여 산지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왜 이 공무원님들은, 이 해당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 공무원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공무원님은 더 많은, 어차피 그 직군에 계시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판례를 저보다 봤을 거고 더 많은 기류회신을 했을 거고 더 많은 법조문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이 대인적인 행정행위인지 대물적인 행정행위인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자, 2심에서 항소심에서 왜 패소를 했냐면 원고 패라고 나와있죠. 원고는 기속행위다. 당연히 승계를 해줘야 된다. 공장 변경 등록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기속행위라서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된다. 라고 했지만 피고의 주장, 관공서죠.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은 재량행위라고 해요. 으기는 거예요. 뿌락뿌락. 아이고. 재량행위. 으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님이 민원인을 이렇게 힘들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자, 재량행위라고 박박 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졌죠. 대법원 가서는 야, 쓰잘데기 염색하지 마. 기속행위야. 그리고 대물적인 행정행위야. 그래서 변경 등록해라. 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고 와 고함 지르지 말고 저처럼 7,300만원 날리지 말고 10년 전처럼. 그죠? 그래 날리지 말고 차분하게 공부하세요. 차분하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공장은요. 이제 어차피 이 낙찰자는 이미 이제 공장을 때려 부수려고 마음 먹은 분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이분도 처음부터 낙찰 받은 게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낙찰 받은 게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진짜 이분도 처음에 그런 물건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여기 법조문 몇 개 있고 보면 여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우리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이 공무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요 내용, 요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 거 우리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저한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고 강의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짜 답답한 여러분들 모르면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하게 해주세요. 별의별 사정을 다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논리를 피는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판례 하나 갖다 드리고 아니면 공무원님 이렇게 해서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지. 그죠? 밑도 끝도 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막 고함치고 그런다고 해주겠습니까?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에요. 단지 판사님들께서 법에 오류가 있는 것들을, 법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판결을 내놓은 것들을 저는 읽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낙찰 받고 여러분들 진짜 일 안 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낙찰 받고 막 여기 다 뒤져봐. 그냥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 뒤져보고 막 다 뒤져보도 다 이상한 소리 깽통한 소리 하고 있어. 해결해 줄 테니까 돈 6천만 원만 줘. 해결해 줄 테니까 돈 몇천만 원만 줘. 저는 그딴 짓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이분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한 50억 같이 되거든요, 지금요. 해결되면 선생님 양심껏 주세요, 양심껏. 안 줘도 되고, 주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어쨌든 이해 가셨죠, 이건. 그죠? 공장 설립 승인의 승계에 관련해서는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까지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재 판매 관련해서는 오늘만 광고하고 이제 앞으로 조그맣게 띄워놓을 거예요. 가격 230만 원 이렇게 띄워놓을 겁니다. 조그맣게 띄워놓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세요. 제 전화번호 여기 있거든요.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 블루오션 교재,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그죠? 기본 교재 88만원, 기본 블루오션 교재 150만원 합쳐가지고 230만원인데, 아니, 188만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150만원 1월 15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1월 15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에는 가격도 오르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표한 일정 부분의 인원이 찼기 때문에, 이제 몇 분만 더 차면 돼요. 몇 분만 더 차면, 이제 교재 판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광고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제가 1년 동안 교재를 팔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제 걸 교재를 뺏기는 사람도 많고 벤치마킹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딱 70%까지만 딱 언저리만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서 진짜 대박 한번 이루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